나폴리가 세리아 우승을 확정짓다 보니까 김민재 선수의 이적 기사들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영국의 데일리 메일에서 김민재가 4천만 파운드의 바이아웃 조항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맨유가 이번 여름 나폴리 수비수 김민재에게 바이아웃보다 높은 5,300만 파운드를 쏟아부을 준비가 되어 있다 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읽어보면요, 이탈리아의 코리에레 델로 스포르트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김민재의 영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김민재가 나폴리와의 계약 조건에 이번 여름 세리에아를 제외한 외국 팀에게 발동될 수 있는 4천만 파운드의 조항, 하나로 치면 668억 정도의 금액이거든요. 이 금액에 바이아웃 조항이 있는데, 맨유가 바이아웃보다 높은 5,300만 파운드, 하나로 치면 884억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약 200억 정도를 더 주면서 김민재의 바이아웃 조건을 초과하는 이적료를 제시함으로써 김민재의 영입 경쟁에서 승리하려고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코리에레 델로 스포르트가 어떤 매체냐면 이탈리아의 3대 스포츠 매체 중 하나인데, 가제타, 투토, 코리에레 델로 스포르트 이렇게 세 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가제타나 투토 같은 경우에는 AC 밀란, 인터 밀란, 유벤투스, 조금 더 이탈리아 북부에 대한 소식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매체들이고, 코리에레 델로 스포르트는 로마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나 나폴리, 남부 지역의 소식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다루는 매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신력 자체는 좋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데일리 메일이 코리에레 스포르트의 이적 기사를 인용해서 이러한 기사를 내보낸 건데, 조금 더 읽어보면요, 맨유는 이렇게 바이아웃을 조금 더 주는 접근 방식이 나폴리가 이번 여름 에릭 테나흐의 팀 맨유에게 김민재를 팔도록 유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맨유가 김민재의 영입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현재 바란과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부상을 얻으면서 중앙 수비수에 대한 부족함을 지금 맨유가 느끼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많은 유럽 클럽들이 이탈리아에서 획기적인 시즌을 보낸 김민재를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맨유가 김민재에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나 나폴리는 역사적으로 협상을 할 때 힘든 팀이고, 그렇기 때문에 김민재에 대한 이 방출 조항에도 불구하고 김민재가 나폴리에 남도록 설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맨유가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뭐 예를 들면 쿨리발리도 사실은 여러 팀들의 이적 제안을 받았지만 쿨리발리가 재계약을 하면서 스스로 나폴리에 남았던 것도 있거든요. 이제 그러한 여지가 좀 보이니까 김민재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영입하고 싶다라는 게 맨유의 입장이다 라는 이제 이야기를 데일리 메일에서 한 건데, 왜 그러면 사실은 바이아웃이 발동되면 이 바이아웃 금액만 지불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200억이나 더 얹어주면서 맨유가 제안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걸 생각해보면 현재 김민재의 바이아웃은 7월 1일 여름 이적 시장이 시작하는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발동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는 누구든 4천만 유로, 한 668억 정도의 금액을 내면 누구나 김민재와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이아웃 조항이 시작되기 전에 맨유는 먼저 김민재랑 이야기하고 싶어서 7월 1일 전에 바이아웃 금액보다 조금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하면서 나폴리에게 어차피 바이아웃 금액에 김민재가 판매가 될 거면 우리가 7월 1일 이전에 바이아웃보다 조금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할 테니 김민재와 먼저 개인적인 협상을 시작하게끔 만들어 달라 라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나폴리에는 맨유에게 그토록 필요한 오시맨이라는 9번 공격수가 있기 때문에 나폴리와의 관계를 조금 더 좋게 만드는 효과도 분명히 들어있을 거고요. 물론 이게 데일리 메일의 추측성 보도이긴 하지만 어쨌든 현재 영국에서 판단하기로도 맨유가 그만큼 김민재의 영입이 필요한 상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기사고, 그리고 맨유가 계속해서 지금 기사가 나는 걸 보면 분명히 어느 정도는 김민재에 대한 움직임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현재 맨유의 스쿼드를 보면 김민재의 영입을 원할만 합니다. 일단 센터백 라인을 보면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바란, 맥과이어, 린델로프, 사실상 4명의 센터백이 있는데 맥과이어와 린델로프는 다음 시즌 떠날 가능성도 높고, 사실상 이번 시즌을 거치면서 더 이상 스쿼드 자원으로 활용하기에는 부족하다 라는 것들을 보여줬던 선수들이죠. 그런데 남아있는 주전 자원들,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와 바란, 이 두 선수가
계속 부상을 당하고 있어서 현재 맨유에는 주전급 중앙 수비수 한 명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김민재는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뛰는 왼쪽, 바란이 뛰는 오른쪽, 이 두 가지 위치에서 모두 뛸 수가 있는 선수죠. 왼발 오른발을 편안하게 사용하는 선수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전술적으로 봐도 사실은 테나 감독의 축구는 라인을 매우 높게 끌어올리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라인을 높게 끌어올렸을 때 이번 시즌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와 바란, 이 두 명의 선수가 빠른 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뒷공간을 정말 잘 커버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발이 느린 맥과이어가 테나 감독의 전술에 적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죠. 그런데 김민재는 이번 시즌 유럽 내에서 가장 라인이 높은 팀 나폴리에서 나폴리의 수비 뒷공간을 커버하는데 가장 영향력이 높았던 선수입니다. 사실상 김민재가 있었기 때문에 나폴리가 높은 라인을 형성할 수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테나 감독의 높은 라인에 김민재가 아주 적합한 선수고,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느냐, 테나 감독의 전술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좌우 측면을 넓게 활용하는 거예요. 안토니와 산초, 이 두 명의 선수겠죠. 그리고 이때 안토니나 산초처럼 측면 공격수들이 거의 터치라인 끝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때 최후방 라인에서 좌우 측면으로 넓게 패스를 뿌려주면서 맨유가 공격의 범위를 굉장히 넓게 가져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전형을 만드냐면 루크쇼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루크쇼의 왼발, 그리고 바란의 오른발, 이렇게 좌우 측면을 활용할 때도 있고, 루크쇼가 약간 올라가게 된다면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약간 왼쪽으로, 그리고 바란이 중앙으로 들어오고, 카세미르가 오른쪽으로 내려와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오른쪽 측면, 카세미르가 왼쪽 측면으로 볼을 뿌려주기도 하고, 카세미르의 롱패스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브루노 판데스나 에릭센이 내려와서 반대편으로 롱패스를 뿌려줄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맨유가 루크쇼가 안쪽으로 들어오든 아니면 에릭센처럼 롱패스가 뛰어난 선수가 내려오든 수비 라인에 3명의 선수를 두면서 왼쪽 오른쪽 이 두 자리에 위치하는 선수들이 좌우 측면으로 계속해서 롱패스를 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김민재가 롱패스가 워낙에 좋은 선수다 보니까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나 바란 이 두 자리 어떤 위치에 갖다 놔도 김민재 선수의 롱패스를 활용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김민재가 바란 대신에 출전한다 라고 하면 루크쇼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오른쪽에 김민재, 왼쪽에 루크쇼, 이러한 형태가 되면서 김민재가 왼쪽 측면으로 롱패스를 뿌려줄 수가 있고, 반대로 김민재가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대신에 출전한다면 루크쇼가 올라갈 때 김민재가 왼쪽, 바란이 중앙, 그리고 오른쪽에는 에릭센 같은 선수가 한 명 내려오면서 자연스럽게 에릭센이 왼쪽 측면, 김민재가 오른쪽 측면으로 롱패스를 뿌려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테나 감독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뿌려주는 롱패스 때문에 사실은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나 루크쇼 이렇게 왼발을 쓰는 선수들을 왼쪽 센터백에 배치하는 경향이 강하긴 하지만, 김민재가 이번 시즌에 나폴리에서 왼쪽 센터백으로 출전해서 반대편으로 롱패스를 뿌려주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충분히 김민재를 왼쪽 센터백에서 잘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어떤 게 또 있느냐, 아직까지는 맨유에서 이러한 장면들이 자주 나오진 않는데 테나 감독이 아약스 시절에는 센터백의 오버래핑도 공격할 때 자주 사용했던 감독입니다. 그래서 테나 감독의 공격 전술이 굉장히 변화무쌍하고 예측하기가 어려웠던 건데요. 그래서 아약스에서 센터백을 봤던 팀버 같은 경우에는 풀백으로도 뛸 수가 있는 선수였죠. 그만큼 전진 능력이 좋은 중앙 수비수를 선호하는데, 우리가 나폴리의 경기를 보면 김민재가 30m, 40m 드리블을 통해서 크로스를 올리거나 심지어는 어시스트를 기록할 때도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 테나 감독이 충분히 김민재를 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맨유가 공격으로 올라갈 때 루크쇼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인버티드 풀백의 역할을 한다 라고 하면, 상대의 측면 수비가 루크쇼를 따라 들어갈 때 이 비어있는 공간으로 김민재가 오버래핑을 시도하면서 공격을 진행한다거나, 아니면 앞쪽에 있는 산초가 오른발을 쓰다 보니까 중앙으로 들어가면서 측면 수비수를 중앙으로 끌어당기면 이때 김민재가 올라가면서 측면 공간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폴리에서 보여주는 플레이를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것도 가능하죠. 김민재가 측면이 아니라 중앙 지역으로 오버래핑을 하면서 수비수들을 끌어당기고, 이때 뒤에 있었던 측면 공격수나 미드필더에게 조금 더 여유로운 공간이 생기는 이러한 형태로 공격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스팔레티 감독도 김민재의 이러한 오버래핑을 효과적으로 활용을 했었죠.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김민재 선수가 현재 맨유의 스쿼드에서
필요한 선수일 뿐만 아니라 전술적인 스타일만 봐도 테나흐 감독의 축구와 굉장히 잘 어울릴 만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맨유가 바이아웃보다 조금 더 높은 금액을 지불하면서까지 김민재를 영입하고 싶어 한다 라는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